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잘 공부하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를 잘 모르면 똑같이 내고도 연금액이 줄어요.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납입 의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별로 준비 안 해가지고 60만 원 받을 사람이 연금하면 더블 이상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주겠다. 찔끔 넣어놨어 이제. 그걸 혜택이라고 이제 한 건데 뭐 혜택이 뭐가 있나 봤더니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이런 거 확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요. 군대 갔다 오면 군복무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6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줘요. 군대만 갔다 오면 6개월 동안 추가로 가입 기간, 내가 예를 들면 20년, 한 240개월 가입했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246개월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입 기간 늘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도 갔다 와고 힘들었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12개월로.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12개월 기간을 인정해줘서 내가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이 뭐 20년 240개월이다. 근데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252개월로 인정해주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18개월로 다시 내리겠다 이런 안이 또 발의가 됐어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18개월 갔다 왔으니까 18개월 인정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대 갔다 온 분들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거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크레딧 받을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갔다 온 거. 우리 젊은이들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08년 이전에 갔다 왔잖아요. 90년대, 80년대. 이건 인정 못 받고 크레딧 안 되고요. 다만 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군대 갔다 온 기간을 추후 납부는 할 수 있어요. 크레딧은 군대만 갔다 오면 돈 안 내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추후 납부는 돈을 내야지 인정해 주는 거니까 혹시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국민연금을 좀 늘리고 싶다. 2008년 이전이다. 이러신 분들은 추후 납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또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저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 혜택을 준 게 출산 크레딧이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할 때 과거에는 지금 현행법이죠. 개정 전에 2자녀 2명 이상부터 출생해야지 그 가입 기간을 뭐 12개월부터 뭐 한 명당 18개월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것도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자녀부터 바로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 자녀만 낳아도 12개월, 두 자녀부터는 1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 예를 들면 10명 낳았다, 10명. 그럼 180개월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국가가 보증해주는 최소한의 1층 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건 하자. 국민연금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우리가 대학 갈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놈들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못한 사람들은 좀 안 좋은 대학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부모님들 대학 갈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지금 대학 가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 자녀 키우고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실력이 있는 두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학업 공부 말고 제도 공부를 한 애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입시 컨설팅이라는 지금 업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적이 똑같은 두 아이를 놓고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제도를 연구하냐에 따라서 제도와 전략을 잘 연구하는 애는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학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국민연금도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잘 공부하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를 잘 모르면 똑같이 내고도 연금액이 줄어요. 자, 그래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크게 제가 국민연금 많이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팁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추후 납부. 과거에 못 낸 거 나중에 내는 겁니다.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내가 뭐 중간에 실직을 했다거나 뭐 자영업을 했다거나 냈다 안 냈다 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연금 받기 직전까지. 요거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가 많으실 텐데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납입 의무가 종료됐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연금 받기 직전까지 한 3, 4년 갭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이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내도 되니까 내가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금을 늘리는 방법 중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 개시가 되는 시점에 바로 개시하지 마시고 연기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 5년 연기하십시오. 그럼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요. 실제로 내가 뭐 한 달에 받을 연금액이 국민연금 별로 준비 안 해가지고 한 60, 70만 원밖에 안 돼.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자,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과거에 그 못 낸 기간이 있어가지고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추후 납부를 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했더니 연금액이 한 2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60만 원 받을 사람이 한 80만 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임의계속 가입을 해요. 60세부터 한 64세까지 또 한 3, 4년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또 한 1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한 또 90만 원, 100만 원 됩니다. 여기다가 연기연금을 합니다. 연기연금을 5년간 하게 되면 130만 원이 돼요. 60만 원 받을 사람이 추후납부, 임의계속 가입, 연기연금 하면 더블 이상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국가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동일한 돈을 내시고도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공부하세요. 일단 현재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기금 고갈 시점이 일부 늦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만으로는 사실 연금 개혁이 완벽해졌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또 잠깐 우리 세대를 잠깐 있었던 제도로 나중에 뭐 소멸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액 자동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료를 더 내라,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줄여라, 연금을 덜 받아라,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2025년 현재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앞으로 낼 사람들이 더 내라, 앞으로 낼 사람들이 덜 받아라, 앞으로 낼 사람들이 늦게 받아라,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사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이미 납부한 게 문제지.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SNS에서도 국회의원이 그거 올려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됐었는데요. 내는 돈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받은 금액 한 1억 받아간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꾸준하게 내신 분들이 보면 국민연금 총 납입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낸 돈은 1억인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 받으면 4년이면 원금 받고요. 8년이면 원금의 2배 받고요. 만약에 이분이 40년간 산다? 원금의 10배 받습니다. 1억 내고 10억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후하게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앞으로 낼 사람한테 더 내서 내가 지금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너네들이 더 내가지고 내 거 챙겨줘야 돼. 이런 개혁으로 가면 사실 이것만으로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더 내고 덜 받아야 되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 지금 받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된다. 자, 그 제도가 바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미 연금 받는 사람들, 조만간 받을 사람, 내 받을 연금액이 확정된 사람들도 연금액 받을 때 그 연금액을 좀 깎아서 받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앞으로 받을 사람들, 미래에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깎겠다. 그거는 사실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저항이 적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다음 달에 1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100만 원 안 나오고 95만 원으로 깎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표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국가적인 좀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조정장치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금액을 깎자인데 실제 실수령액을 깎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니 국민연금이 지금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올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내년에 물가가 2% 오른다. 그러면 102만 원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자동조정장치가 어떻게 도입되냐면 물가 오른 만큼 깎자. 그래서 100만 원 그대로 주자. 물가는 반영해 주지 말자. 그것만 해도 기금은 굉장히 안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 개정안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무산됐거든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지금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들, 연금의 수혜를 많이 보신 분들, 이분의 연금액을 일부분 약간 조정하는 장치거든요. 이 장치가 도입되는 것이 앞으로 보험료 올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장치가 필요해야 결국은 국민연금이 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죽으면 끝이지, 나 죽을 때까지 연금 잘 받고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의 약간의 희생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 제도가 존속되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